반갑습니다. 전자기하학을 위한 수학의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냥 수학 과목이 아니고 어떤 이제 전자기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수학이라서 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 그 특징에 맞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요. 수학이 물리학의 언어이다. 이제 전자기하학도 물리학에서 이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 전자기하학의 언어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전자기하학을 표현하는 것을 수학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기하학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 수학이 필요한 것이지 이 수학 자체를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와 언어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를 쓰는데 영국 말로 쓸 수도 있고 한국 말로도 쓸 수 있고 언어는 시를 쓰기 위한 그런 이제 도구지 그런 이제 도구로 쓰이는 거지 이제 언어가 수학에 해당한다면 시가 전자기하학에 해당한다.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과학, 전자기하학이 이제 그 응용학문인 전자공학에 쓰이는 거라서 그 엄밀한 수학적인 증명은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내용 중에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수학에서 증명된 것들은 받아들여서 어떻게 응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푸느냐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이에요. 지금 전자기하학을 위한 수학은 순차적 체계적이지 않다. 수학책처럼 이게 그 단원이 딱딱 나누어져서 잘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과목 그런 이제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기하학에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구성했기 때문에 순차적 체계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응용 문제 푸는 거를 보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응용 문제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이제 막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삼각함수를 배웠는데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고 응용 문제를 푸는데 보니까 막 배우지 않은 복소수가 막 들어간다거나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응용 문제는 실제로 전자기하학에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왜 안 배우는데 응용 문제를 이렇게 쓰느냐 하면 수학에서 배우는 단원을 다 배우고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 응용 문제가 다 끝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응용 문제를 풀어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응용 문제는 이제 불러다가 응용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푸는 과정 중에 모르는 부분도 있겠죠. 안 배워서. 그래서 안 배워서 모르는 부분보다 배운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뭐 제가 이제 풀이를 하니까 모르는 부분은 뭐 저렇게 하는 것보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단원에서 공부한 게 제대로 적용되는지 그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질 때문에 한번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전자기하학에 필요한 수학을 다 이렇게 습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뭐 안 배운 것들이 막 나오고 앞에 끌어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하학을 위한 수학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번 정도 이렇게 공부하시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배운 거죠. 응용 문제도 다 배운 게 나오니까 이제 그 안 배운 거다는 그런 건 없게 되죠.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하고 그 중간에 막 응용 문제로 안 배운 것도 나오지만 끝까지 가서 2번째부터는 이제 다 배운 게 나오니까 공부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응용 문제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여기 나오죠. 수학의 각 단원은 잘하는데 복합적인 전자기학 문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응용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학에서 항상 다루는 게 y는 뭐 함수 같은 fx 이런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뭐 3x 제곱 이렇게 우리 입맛 요렇게 이제 길들여져 있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딱 그 정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자기학 문제는 수학의 여러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게 막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벡터가 이렇게 함수가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벡터가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게 되니까 한 단원 한 단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막 결합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하는 방법은 그런 걸 다루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응용 문제를 끌어와서 이제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게 이제 기호가 이렇게 수학에서 다루는 이런 다루기 쉬운 기호를 이렇게 얌전히 주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전자이야기에 쓰는 그런 복잡한 기호가 막 나오거든요. 그거를 전자계약 책에 나오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헷갈리고 그럴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수가 뭔지 변수가 뭔지 알고 있는 것이 뭔지 구하려는 것이 뭔지 이것들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뭐 항상 이거는 쉽죠.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런데 전자기하학에 나오는 그 응용 문제를 막 복잡한 이제 식을 보면 이게 어느 게 막 독립변수인지 어느 게 종속변수인지 또 이게 주어진 값인지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인지 이게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는. 그래서 그 전자기하학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이제 하면 좀 처음에 당황스럽지만 그런 당황스러움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는 그냥 상수다, 이거는 변수다. 미분적분할 때 특히 중요한 게 상수, 변수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수니까 이걸로 미분이나 적분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필요한 거 뽑아서 썼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시 한 번 더 봐야 이제 이해가 잘 갈 거다. 두 번째는 응용 문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복잡한 변수나 그런 것들을 조금 혼란 시기를 거쳐서 상수, 변수, 구하려는 값, 주어진 값을 보는 이제 눈을 기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전자기학을 위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걸 좀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